이건 사회학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남자들 가운데 무려 90%는 자신이 평균 남자들보다 더 잘생겼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샤워를 마치고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위로 쓸어 올리며 마치 그 늑대가 뭐 드라마에서 강동원이 등장할 때처럼 천천히 위로 올려다보며 거울을 볼 때면 물론 자기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도 나 정도면 꽤 멋있는 축에 속한다는 진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평가를 내리면서 스스로 감탄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비웃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진짜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아마 자신 역시 평생을 이렇게 스스로를 속여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한편 같은 사회학 통계 자료에서 밝혀낸 또 다른 사실은 남자들이 이렇게 욕실에서 거울 속에 비친 그 환각을 보면서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동안 여자들의 경우는 약 80%가 자신이 너무 뚱뚱하다고 여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그런 분들도 좀 계실 테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어떤 미적 이미지를 강압적으로 주입시켜온 병폐의 결과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실제로는 매우 건강하고 아름다운데도 스스로를 절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분들 가운데 90%도 아닌 아마도 100%가 정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은 또래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인다고 믿는 것입니다. 일명 아무도 내 나이로 안 봐 병으로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정말 동안이라는 주장인데 보통 이 현상은 10대나 20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정확히 30살이 넘어가는 순간 정말 너도 나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똑같은 학원에서 배워온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를 30대로 보지 않는다거나 밖에서는 다들 내가 30살이라고 하면 에이 농담하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며 믿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처음 만난 후배들은 또 자신보다 훨씬 더 동생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고 했다는 등등 대략 이것과 매우 유사한 플롯의 에피소드들이 줄을 이루는데 이런 현상은 40대에서 50대 심지어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며 이어질 뿐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동안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예쁘기도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말에 백화점이나 강남역 같은데 아니면 심지어 교보문고 같은 데를 가봐도 주변에 보이는 여자분들 대부분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입니다. 물론 그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서 그렇지 이런 깨달음은 아주 예전부터 가져왔던 것이고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확신으로 굳어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 자신은 한국에 와서 일한 지 대략 5년쯤 되었는데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주변 한국인들 대부분이 30이 넘었으며 거의 다 남자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보이는 것도 또 그들의 분위기도 다들 너무 어려 보여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그 나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하며 이건 특히 자신이 다른 모든 국가와 비교해서 유독 한국에서만 그렇게 느끼는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신기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외에도 대부분 세계인들이 동의하는 글로벌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권 커뮤니티에 가보면 어째서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아름다운지 한국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의 비밀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글이 넘쳐나고 또 무척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에 동의를 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목격됩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이 매력이라는 것은 대략 70% 정도가 유전적인 축복, 즉 타고나는 것임과 동시에 나머지 30%는 어떻게 꾸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차은우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는 매우 기분 나쁘고 불합리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오징어들 같은 정말 극단에 버림받은 존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균 남자들의 경우 헤어스타일을 좀 다듬거나 아니면 운동과 다이어트로 그 얼굴과 배에 잔뜩 두르고 다니는 그걸 조금 뺀다거나 그리고 평소 입고 다니는 옷을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도 정말 마법처럼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화장이라는 이름의 변신술. 우리 인류가 발명한 가장 강력한 착시 기만 기술이 발휘될 때 그 마법은 거의 환각에 가까운 효과를 일으킵니다. 진짜 요즘 이 화장 기술은 너무 대단해서 소나타가 포르쉐처럼 보이게 해줄 정도로
또는 포르쉐를 부가티처럼 보이게 해줄 정도의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에서 이 화장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화장법을 배우고 따라하기 바쁘며 전 세계에서도 지금 화장품 같은 뷰티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또 가장 크게 일상화된 곳도 우리나라이고, 그리고 굳이 남자 여자 나눌 것 없이 우리나라 아이돌이 단지 음악의 완성도나 춤 실력 외에도 바로 그 아름다움 때문에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속 주인공들 또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할 것 없이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타고난 유전적 아름다움에 더해 그걸 또 꾸미는 실력까지 넘사벽으로 뛰어나서 푸른 눈, 갈색 눈 상관없이 그 어떤 눈으로 보아도 누가 봐도 확연히 눈에 띄는 독보적인 아름다운 매력이 빛이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커뮤니티나 포럼들에서는 어째서 한국의 여성들은 이렇게 예쁜지 또는 동안인지 그 비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며 일종의 공부를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그런 현상이 있은지도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밝혀낸 그 아름다움과 동안의 비밀을 정리를 해보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한국 여자들은 피부가 정말 예쁘다는 점입니다. 이 피부 이야기는 정말 가장 먼저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여러 잡지들에서는 한국 여성들의 피부를 따라잡기 위한 방법이라며 특집 기사들을 끊임없이 내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뽀얗고 하얀 피부는 그 아름다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바로 앞서도 말했듯 그 넘사벽 한국식 화장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막론에 가까운 한 남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화장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자연스러움입니다. 막 90년대 연예인들이 보여줬던 그 억센 키메라 화장이 아닌, 이게 화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전체적으로 뭔가 굉장히 예뻐진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예전에 어디선가 봤는데 중국인가 베트남인가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어떤 여학생이 처음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촌스러웠는데 1년, 2년 지내며 점점 한국식 화장법에 익숙해지며 정말 몰라볼 정도로 예뻐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신 그런 높은 수준의 화장 결과물은 그만큼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자들은 화장을 하는데 정말 공을 들이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오랜만에 밖에 어디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러 갈 때며 준비 다 됐다며 사람 거실에다 벌 세워놓고는 진짜 1시간 동안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꾸미는데, 이건 마치 밥 다 됐다며 빨리 나오라고 하는 우리 한국 엄마들의 그 오랜 거짓말 이상으로 이게 정말 매번 속을 때마다 화가 나기는 하지만 또 그 결과물을 보면 정말 매번 감탄을 하게 되며 기다림의 괴로움 따위는 금세 잊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너무 과한 것 말고 특히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터치로 평범한 얼굴이 정말 매력적인 인상으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성형수술 실력이 전 세계에서 최고인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유전적 아름다움에 더해 때론 본인도 몰라볼 정도의 최고의 화장 기술, 그리고 거기다 더해 약간의 의술의 도움까지 더해지다 보니 정말 최강의 미적 효과가 발휘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분석한 한국 여자들이 정말 예쁜 마지막 이유는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미적 기준이 살짝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바로 그 점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게 너무 예쁜 여자들, 그리고 멋진 남자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도 정작 한국인들 본인들이 평가할 때는 그런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의 미적 기준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을 정도로, 좀 지나칠 정도로 높습니다. 거기다 더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과 성형수술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동시에 평균 국민들 대부분의 미적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권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닌 그걸 보는 눈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짝대기 1개짜리 힘없는 이병이었을 때 이제 부대원들이 자기 위해 밤에 내무반 불이 꺼지는 즉시 일어나 모기를 쫓기 위해 방에 F킬러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F킬러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 F킬러가 남아있는지 낮에 미리미리 확인하지 않은 걸 알게 되면 그 하늘처럼 무서운 고참들에게 또 크게 혼이 날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슴을 잔뜩 졸인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깜깜한 네모반을 조심조심히 돌며 입으로 칙칙 F킬러 뿌리는 소리를 내며 돌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부대에서 가장 무섭기로 유명했던 한 고참 병장이 자다 말고 갑자기 화를 펄컥 내면서 했던 정말 무서운 말이 기억이 납니다. 눈 따가우니까 적당히 뿌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원효 대사님의 가르침은 옳았습니다. 인간은 정말 마음 먹은 대로 해골물에 담긴 물도 정말 맛있게 드링킹할 수 있고 소리만 나는 F킬러도 눈을 따갑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가르침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 오징어들도 다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고 또 외적으로 이미 지나칠 정도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여성분들 그리고 잘생긴 남자분들 또한 남들이나 외부의 평가가 아닌 어쩌면 보다 내 행복에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될 나 자신을 위한 내적 만족감과 아름다움으로 관심을 돌려 그렇게 안과 밖 모두가 아름답고 충만한 외부의 칭찬이나 평가가 없어도 스스로 이미 충분하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